네, 매일의 트렌드를 찾아 이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도 궁금해집니다.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눕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메르스 사태가 좀 장기화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 우려. 거기다가 이것이 경기 회복의 지연까지 나오니까 이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메르스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부터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도 상당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야기 그럼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맞습니다. 누가 개인들이 얘기하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가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가서 정부랑 합동으로 조사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번 메르스 발병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래서 네. 좀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는 얘기하면서 그 멘트가 나오면부터 다시 외국 언론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16일이니까 오늘 이제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보면 전 세계에서 WHO에서 긴급 또 회의를 합니다. 전문가 긴급위원회를 열어갖고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소위 경기의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네. 격상시킬 거를 검토하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결과 나올 텐데요. 관련해서 또 사무총장도 내일 또 우리나라 온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권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약간 더 시장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늘 저희 방송, 저희 코너의 목적은 주식시장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반영해서 경기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 위축도 상당하다라고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어느 네.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좀 알려드려야 돼요. 대표적인 면세점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면세점 매출이 1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스 이후 처음으로 말이죠. 면세점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KTV증권 자료 보니까 메르스를 항공수송객도 20% 감소했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우리 기획재정부 자료인데요. 네. 백화점에도 매출이 아주 불똥 튀어갔고요. 6월 첫째 주 매출이 무려 25% 감소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네. 증권사자가 아니라 이거 기획재정부 수치거든요. 마이너스 20%. 네. 프로야구도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야 쪽에 상대방 쪽에 내부 거의 통통 비는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야구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야구장도 심각하고요. 네. 극장도 물론 일부 영화 인기 있는 거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한산해진 게 사실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웬만한 공연장 좀 다 취소하거든요. 네. 지난주에 보면 SM의 쪽에 예전부터 하는 친구들이 동방신기. 네. 동방신기를 일본살이 워낙 많이 오고 중국살이 워낙 많이 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웬만한 거 다 지금 공연장 취소거든요. 그만큼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심리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주가 역시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들쭉날쭉한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좀 많이 빠진 섹터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이라든가 밥솥 같은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소비자의 가정생활 용품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평균이 21.35%가 떨어져서 화장품 밥솥이 들어있고요. 아이고. 항공운수 16%, 네. 백화점 12%, 개인생활용품 6%, 그리고 호텔이나 식료품,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3%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니까 훨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겠고요. 종목으로 보면 더 우리 쉽게 이해하실 텐데 아모레퍼시픽이 고점 대비 그날 5월 20일 첫 확진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요. 9.5% 정도 떨어졌고요. LG생활건강은 16%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더 많이 떨어졌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백화점 얘기했잖아요. 롯데쇼핑도 16%가 18% 가까이 떨어지고 여기 딱 수치 나오네요. 위닉스 33%, SK네트워크스 10%. SK네트워크스 왜 나오는지 아세요? 왜요? SK네트워크스는 워커힐 호텔을 갖고 있고요. 네. 거기 면세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SK네트워크스로 들어가고요. 삼성 LNS 같은 경우도 엄청 잘 나가던 거잖아요. 팩 같은 거 하는 데가요. 36% 떨어졌고요. 대한항공 12% 떨어졌으니까 종목별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이 많죠. 그럼 주식시장에서 이천선 위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이 메르스 때문으로 국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그리스나 이러한 글로벌 네. 변수까지 함께 아우러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요.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강한 달러를 갈 것이고 이머징 자금 유출인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하나 더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메르스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에는 사실상 기대감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좋아질 거란 얘기했는데 이번에 5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의 확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내수가 위축되다 보니까 아마 6월 말로 끝나는 2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도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경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6월 같은 경우는 고비고비 12고비를 넘기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요. 이번엔 모처럼 여당, 야당이 한 목소리 내면서 빨리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해라 얘기하고 있고요. 추경이요? 네, 네. 추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 하겠다 뭐 얘기를 공식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팎에서는 20조 안팎의 소위 슈퍼 추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대감도 있죠. 슈퍼 추경의 정확한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슈퍼 추경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법적 용어는 아닌데요. 언론에서부터 쓰는 건데요. 지난 우리 2007년 8년에 리만 사태 때 이후에 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20조 그때 정확히 뭐 28조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워낙 상대적으로 많다 하니까 네. 슈퍼 추경이라고 언론에서부터 얘기한 것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업계에서는 지금 10조는 기본이고요. 잘하면 20조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일단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이 표고입니다. 네. 20천군에 28조 4천억. 아하. 그전에 뭐 2조 4조였고요. 없던 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2013년 17조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15조 17조 평균 많게는 20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차트로 보면 딱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그럼 이 슈퍼 추경으로 인해서 하나의 모멘텀이 돼줄 것인지 메르스나 그래서 디폴트 우려 이런 악재를 조금이나마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영향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안이 나오면 이번에도 보면 재정 승수 효과가 높은 거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재정 승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시청자분 인정 안 하거나 하시거나 안 하는 건 간에 SOC 투자라는 얘기. 근데 이번에 SOC는 말이 되는 게 또 알게 모르게 메르스 때 묻혀 있지만 가뭄이 엄청 또 심각하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가뭄과 관련된 소위 물 관련된 투자, 물 관리 대책이라는 얘기하는데요. 네. 수처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WHO에서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보통 의료 기반의 공적 의료기관 이런 것들 네. 확대라든가 투자. 그러니까 의료 관련 기기 이런 것들 뭐 좀 병원을 새로 지면 그런 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련 기기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뭐 청년 실업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뭐 그런 것들도 뭐 간혹 뭐 뉴스거리 되겠지만 주식시장에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된다보다는 정부가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굳이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조금 나아질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데 중점을 두자 이야기 주셨어요. 그럼 오늘 토픽이 없는 겁니까? 네, 오늘 토픽 그거와 관련된 토픽은 없겠고요. 앞서 네. 이제 그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보면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중국 유효화가 줄어드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 그런 관련주가 떨어졌는데요. 보면 메르스와 상관없이 중국인 소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아노는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현지에서 사는 거니까 3위 갖기. 네. 그리고 필리아 코리아도 골프라든가 레저 용품인데 물론 한국에서 사지만 중국에나 홍콩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아 코리아 그리고 지금 MPK 피자를 한국 와서 먹는 거 아니거든요. 현지에서 먹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거 다 같이 조정 보였거든요. 네. 이런 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메르스와 추경 등 이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될 만한 이슈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일단 중국 현지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종목들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